Dzień dobry, witam Państ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폴란드어를 함께 학습하게 될 강사 오빈나입니다. 폴란드어 입문 강좌는요, 폴란드어를 완전히 새롭게 배우시거나 혹은 폴란드어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성된 총 20강의 강좌입니다. 사실 폴란드어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배우기 힘든 언어로 유명하거든요. 특히나 뭐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문법 체계가 완전히 새롭고 낯설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수가 있고, 기존에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걸 배우셨던 분들한테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강좌를 통해서 크게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폴란드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찬찬히 한 강좌씩 따라가면서 알아간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1강 알파벳과 발음 내용을 학습을 해보실 텐데요.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폴란드어가 과연 어떤 언어인지부터 살펴볼게요. 폴란드어는 서슬라브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슬라브어는 체코어, 슬로바키아어가 있어요. 가장 폴란드어랑 비슷한 언어가 되겠죠. 동슬라브어는 폴란드 동쪽 국경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의 언어가 되겠고요. 남슬라브어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 불가리아어, 슬로베니아어 이런 식으로 남부 유럽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여러분들 유럽의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텐데요. 폴란드어는 그중에 서슬라브어에 속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라틴 문자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많이 사용해서 익숙했던 이 A, B, C, D 이것과 똑같은 라틴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폴란드는 한 10세기부터 일찍이 라틴 문명, 서유럽 문화권, 카톨릭 문화권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라틴 문자를 받아들여서 라틴 문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폴란드어 특유의 옹, 엥, 시, 치 이런 고유한 음을 표시하는 몇 가지 이 알파벳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알파벳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유럽이나 슬라브어 문화권들 이런 나라들에서 쓰는 키릴 문자를 안 쓰고 라틴 문자를 쓴다는 거.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한 4,400만 명 정도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폴란드 인구는 3,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총 전 세계적으로는 이 정도의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정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폴란드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일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알파벳을 좀 보실 텐데요. 폴란드어 알파벳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어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쓰여진 그대로 대체로 읽는 편이에요. 다른 프랑스어나 다른 언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독일어나 나오는 것처럼 묵음이나 쓰여졌는데 또 다르게 읽는 방법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체로 쓰여진 그대로 읽기 때문에 조금 쉬운 편이고요. 알파벳은 총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읽는지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아, 옹, 매, 체, 체, 네, 에, 엥, F, 게, 하, 이, 욤, 카, 엘, 에우, 엠, 엔, 에인, 오, 우, 페, эр, 에스, 에쉬, 테, 우,
V, Y, Z, Z, Z. 이렇게 알파벳이 3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폴란드어에서만 있는 이런 특이한 알파벳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알파벳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같이 예시 단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볼게요. 일단은 이 나와 있는 예시 단어들에 대한 뜻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 집중을 해주시고, 보통 폴란드어는 끝에서 두 번째 강세가 있습니다. 일부 단어들이나 뭐 외래어에서 온 단어들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뒤에서 두 번째 강세가 있기 때문에 예시 단어 들을 때 주의를 해서 그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는 아 그대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앞테카, 아드레스 라고 소리 납니다. 그래서 아고요. 두 번째는 좀 특이한 건데요. 옹입니다. 그래서 아 밑에 끝에 꼬리가 달려서 옹, 옹 이렇게 발음합니다. 비음이죠. 예시 보시면 몽카, 콩피엘 해서 옹 소리가 납니다. 배는 비교적 쉬운데요. 배 그대로 소리 나서 빌렛, 미아위, 브 소리 나는 거 보이시죠? 채는요. 채, 센트룸, 소젠예, 제불라 해서 채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채 소리 내실 때 보통은 영어 배우신 거에 익숙하셔서 보통 크 소리 내려고 맨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크가 아니라요. 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유의를 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번엔 채입니다. 채인데요. 이 채에 이 점이 찍혀 있는 게 치거든요. 차이는요. 채에 이 음가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이겠죠. 그래서 치에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요. 입술을 양 옆으로 살짝 벌려서 연음이라 그러거든요. 조금 부드럽게 채 위에는요. 채, 채, 치에, 채, 채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이 음가를 집어 넣어서 츠비체냐, 츠비체냐, 로비츠, 로비츠, 치마, 치마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네는요 비교적 좀 쉬워요. 네 그대로 발음을 해서 네셀, 네셀, 돔, 돔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에와 앵입니다. 에와 앵 아까 아와 옹 이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에는 에우로파, 에코노미아 그대로 에 발음하고요. 아까 아와 옹 비음 넣었던 것처럼요. 에 그대로 비음 넣어서 앵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미엥, 이미엥, 랭카, 랭카, 프로쉔, 프로쉔 그래서 앵으로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F는요, 그대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프란사, 피르마, 파브리카 해서 영어 발음 그대로 F 발음하시고요. 개는요, 그 발음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가제타, 가제타, 그루파 해서 그 그대로 발음이 나고요. 하 역시 하 발음 그대로 해줍니다. 뭐 불어 배우신 분들이나 다른 언어 배우신 분들은 묵음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폴란드어는 그대로 발음을 해주셔서 헤르바타, 헤르바타, 호텔, 호텔 하 발음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이인데요. 이도 역시 그대로 발음을 해서
ile, informacja, impreza. 이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요트는요, 요트는 J 발음 영어 할 때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트는 거의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język, jeden, kraj, ojciec 해서 거의 이 발음이 나죠. język, jeden, kraj, ojciec 앞에 단어 앞에 왔을 때랑 중간에 왔을 때, 끝에 왔을 때 유의를 해서 요트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카는 카 발음 납니다. 그대로. 그래서 카바, 카바, kwiat, kwiat, 칸토르, 칸토르 해서 크 발음 나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L은 역시나 L 그대로 발음해주고요. 람파, 람파, 리체움, 리체움 그대로 L 발음해줍니다. 에우는요, 조금 특이한데요. L에 이렇게 빗금이 그어진 형태로 나와 있는데 사실 필기체로 쓸 때는 에우 이렇게 위에 짝대기를 긋는다거나 혹은 이렇게 쓰곤 하거든요. 폴란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 쓸 때 아이 이렇게 많이 쓰시죠? 이렇게 이 아이 저도 폴란드 처음 갔을 때 아이 이렇게 썼다가 폴란드 사람들이 헷갈려서 구분을 못해서 어려워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 쓰실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쓰시고 폴란드어로 L은 이렇게 필기체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아마 나중에 구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우는 우 발음이 납니다. 거의 우 발음이 나고요. 와드네, 와드네, 파벨, 파벨, 수어버, 수어버. 그래서 단어 앞에 왔을 때, 끝에 왔을 때, 중간에 왔을 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조금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우 발음이고요. M은 그대로 M 발음 납니다. 그래서 마트카, 마트카, mleko, mleko 그대로 발음 나죠? N도 역시요. N 발음 그대로 나서 niebo, niebo, nazwisko, nazwisko 그대로 N 발음이 나죠. N에 위에 점이 찍힌 거는 아까 치 한 거랑 비슷하게요. 애인 사실 인 한국말로는 인에 가깝거든요. 끝에 올 때 coin, dwoin, poznań, coin, dwoin, poznań 해서 인 발음에 가깝고요. 사실은 니인데 나중에 음운 변화를 격변화를 할 때, 음운 변화를 할 때 코니아, 코니우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니랑 이 점이 찍히면 이가 붙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알아두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오는요, 그대로 오 발음 나서 오비아드, 오비아드, 오코, 오코 똑같이 오 발음 납니다. 오에 점이 붙은 건요, 이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우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완전히 똑같은 발음이 나서 스투 아까 에우도 우 발음 난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길게 발음해서 스투 스투 크라쿠프 크라쿠프 우슈코 우슈코 해서 중간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우 발음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게 이 우에 점이 찍힌 거고요. 페입니다. 페는 똑같이 볼스카, 볼스카, 뻐꾸이, 뻐꾸이. 그래서 프 발음 그대로 해줍니다. L는요, 역시나 똑같이 라디오, 라디오, 라바트, 라바트 해서 L 발음 그대로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S입니다. S는 그대로 발음해주는데요. 스클랩, 스클랩, 셀,
셀. S 발음 그대로 나죠? 대신에 애쉬가 문제인데요. 아까 채랑 채처럼요. 역시나 연음입니다. S의 연음이요. 그래서 점이 찍히면 이가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시냐다니에, 시냐다니에, 시, 연음화 시켜서 조금 부드럽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워시치, 미워시치, 시피아트, 시피아트 이런 식으로 시 발음이 납니다. 태는요, 그대로 발음을 해주셔서 타타, 타타, 탁수프카, 탁수프카, 터르바, 터르바 해서 트 발음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발음을 해주시고 아까 우 점 찍힌 거 이거랑 똑같은 발음 난다는 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요. 우르로프, 우르로프, 루스트로, 루스트로, 우브라니에, 우브라니에 이렇게 우 발음이 납니다. 무는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영어 W랑 똑같이 생겼지만 폴란드어로는 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와르샤바가 있죠. 와르샤바가 와르샤와가 아니라 와르샤바인 이유가 바로 여기 이 영어로는 W지만 폴란드어로는 무로 읽히기 때문에 와르샤바, 우, 보다, 보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 그렉은요, 이와 의 중간 정도, 한 의 정도 되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리넥, 리넥, 지트리나, 지트리나, 오클라르, 오클라르 이런 식으로 의 발음에 조금 가깝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망의 Z인데요. 폴란드어는 사실 Z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단어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Z의 종류도 많고요. 이따가 하겠지만 이중자음에도 Z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좀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부터. 첫 번째 Z, 아무것도 안 붙었죠? 이 Z는요, 제로, 제로, zupa, zupa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Z이고요. Z에 이렇게 점이 찍힌 거 아까 she 혹은 she 이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G나 마찬가지인데 Z 아까 제가 읽어드릴 때 명칭 읽어드릴 때는 Z이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로 발음은 Z라고 납니다. 지루두어, 지루두어 이렇게 되겠죠? 지루두어가 되겠고요. 류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끝에 달렸던 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완전히 동그란 모양의 점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읽어줍니다. 라고 있는데요. 조나, 조나, 자르트, 자르트 해서 이 두 개랑 또 다른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제로, 지루두어, 이가 조금 더 포함이 됐고요. 조나, 자르트 해서 주, 주, 지, 지, 즈 조금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Z의 종류가 조금 많고요. 폴란드어는 아까 32개 알파벳 다 보셨는데 조금 특이한 게요. 이중 자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쓰여진 대로 읽는 거는 편한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만나면 새롭게 소리가 나는 몇 가지 자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중 자음인데 하나씩 보시면 C와 Z, 채와 Z이 만나면 라는 소리가 납니다. SZ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입을 앞으로 모으고 이런 소리가 나고요. Z는요. 아까 Z하고 거의 비슷해서 사실 구분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즈, 즈 라고 살짝 좀 더 뒤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즈본, 즈본, 즈바넥, 즈바넥 이렇게 소리 나고 아까 Z에 위에 점 붙은 거 이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 붙은 거요. 그래서 지브니, 지브니, 지비앙크 여기 점이 붙은 건데 지비앙크, 지비앙크, 지비크, 지비크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즈, 즈도 역시나 이렇게 여기 동그란 점이 붙은 건 아까 즈라고 했었죠? 조금 더 뒤쪽에서 소리를 내서 잼, 잼, 쭝글라, 쭝글라 이렇게 소리를 내줍니다. 아까 이거랑 구분을 해야 된다 했었던 이렇게 Z에 동그란 점이 붙은 거 이거는 LZ, L과 Z가 같이 붙은 소리가 완전히 같은 소리거든요. 두 개가 Ж카, Ж카, Ж치, Ж치, ዥ 소리 나는 거 아까 기억을 하시나요? 조금 복잡하고 구분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추, 추 해서 차스, 차스, czerwony, czerwony, cztery, cztery, człowiek, człowiek, czosnek, czosnek 해서 발음 그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쉬 그냥 스 발음으로 귀찮아서 그냥 스 발음으로 하실 수 있는데 발음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슈코와, 슈코와, 슈피탈, 슈피탈, 슈투카, 슈투카, 샤파, 샤파 해서 발음이 납니다. 즈는요, 즈, 즈보넥, 즈바넥, 즈본, 즈본, 즈바넥 이렇게 발음하고요. 지브니, 지브니 살짝 옆으로 이 발음 해주셔야 되고요. 지비앵크, 지비앵크, 지비크, 지비크 즈는요. 잼, 잼, 쭝글라, 쭝글라 라고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ዥ는요. Ж카, Ж카 좀 앞쪽에서요. Ж치, Ж치 마지막으로 체하는요. H랑 완전히 동일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플랩, 플랩, 허리, 허리, 드러헨, 드러헨 해서 하랑 똑같이 발음해줘서 흐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중자음을 폴란드어에서는 가장 처음에 익히실 때 힘드실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Z이 들어간 이 체Z, SZ, 뭐 LZ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Z에 항상 강박을 갖고 여러분들 읽으시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스비어르닉 이런 식의 단어 Z이 앞에 들어가 있는데도 왠지 B랑 붙여서 읽어야 되나? 라고 싶어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뒤에 올 때는 상관없이 Z 앞에 오는 뭐 체가 온다든지 S가 온다든지 대, L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알파벳들을 조금 주의를 하셔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폴란드어는 이 Z만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면은 좀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중자음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배우셨던 거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자면요. 우, 똑같은 소리 나는 거 두 개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우, 아까 오에 이렇게 점 붙은 거 우로 똑같이 읽는다 그랬죠? 역시나 우입니다. 구라, 쿠라. 생긴 건 다르지만 두 개가 똑같이 우 소리가 나죠? 한글로. 그래서 구라, 쿠라.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르 소리 났던 거, 르 소리 났던 거 두 개가 틀리게 생겼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ዣ트코, ዣ트코, ዣ바, ዣ바, 르 소리 똑같이 나죠? 그래서 이 두 개도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역시나 하, 체하 똑같이요. 히스파니아, 히스파니아, 히나, 흰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희나, 희니 똑같이 흐흐
발음이 나지만 생긴 거는 조금 틀리게 생겼다는 거. 하지만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폴란드어는 나중에 읽으실 때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 폴란드어 알파벳과 발음 방법 학습해 보셨고요.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언어 학습이라는 게 반복 학습이거든요, 결국엔. 폴란드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렵고 생소하고 낯선 언어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반복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배우셨던 알파벳과 발음 꼭 반복하시고 복습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폴란드어 기본 회화 그리고 기본적인 특징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